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소개해 주신 대로 울산대학교 병원 성형외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하원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소개해 주신 대로 오늘 이제 강의할 내용은 이제 유방암 수술 후 유방 재건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나눠볼 거고요. 어, 혹시 오늘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의료인이 계신다고 얼핏 들었는데 혹시 의료인도 계신가요? 네, 있습니다, 교수님. 아, 그런가요? 네. 제가 사실은 이걸 준비하면서 이제 대상을 그냥 이제 유방암을 이제 수술을 받으셨거나 받을 예정이신 환자분들을 이제 대상으로 이제 조금 일반적인 내용들, 또 환자분들이 궁금해 하실 내용들을 위주로 좀 정리를 했는데, 혹시 좀 내용이 너무 좀 일반적인 내용이라서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나중에 질의응답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때 좀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 강의는 다음과 같은 내용 순서로 진행을 할 거고요. 먼저 유방재건 하시면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다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보통 이제 유방암 수술하게 되면은 이제 암을 제거하기 위해서 유선 조직하고 이제 지방을 다 제거를 하게 되면 그 유방암 수술한 부위에 이제 가슴은 이제 그 피부만 남게 되고 큰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간을 채워줘야 되는 문제가 일단 생기게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이제 양쪽에 이제 대칭이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성형외과 수술도 이제 쌍꺼풀 수술 같은 경우는 양쪽을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유방 재건도 한쪽에 보통 유방암이 생기지만 그 수술 이후에 이제 사실 재건이라는 게 미용이랑 좀 구분되어 있긴 하지만 이 유방 재건 같은 경우는 이제 미용 수술의 개념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반대쪽 가슴과의 대칭 문제를 또 고려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유방암 수술, 그러니까 암 병변의 위치 또는 진행 정도에 따라서 이제 유두나 유륜을 같이 제거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보통 제거를 하게 되면 이 재건까지 해야 이제 보통 여행의 비교를 많이 하는데 유방 재건을 이제 긴 여행이라고 비교하면 유두 유륜까지 이제 재건을 해야 그 유방 재건이 이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유방재건의 분류는 다음과 같이 보통 시기에 의한 분류 그리고 사용되는 재료에 따라 이렇게 크게 분류를 하게 되는데요. 먼저 이제 시기에 따른 분류는 이제 뭐잘 아시겠지만 이제 유방암 수술을 하고 동시에 이제 재건을 하는 즉시 재건이 있고 이제 지연 재건이라고 하면은 이제 유방암 치료를 다 이제 끝내고 이제 완치 판정을 받고 이제 재건을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재건에 대한 이제 생각이 없으시다가 이제 가슴이 없는 상태로 이제 살아보시니 뭐 상실감이라든지 좀 힘듦이 있어서 이제 생각이 바뀌어서 나중에 이제 재건을 상담하러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지연 재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되는 이제 재료에 따라서는 이제 자가 조직을 이용하는 이제 재건 방법이 있고 또 이제 보형물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또 이 두 가지를 혼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것들의 어떤 장단점이라든지 또 어떤 경우에 이런 재건법을 사용하는 게 좋을지는 이제 뒤에 이제 설명을 하게 될 거고요. 먼저 이제 시기에 따른 분류, 이제 즉시 재건이 있고 지연 재건이 있는데 각각의 장단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먼저 즉시 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내가 이제 유방암 수술을 이제 하기로 하고 이제 수술방에 들어갔다가 이제 나왔을 때 재건을 이제 받고 나오기 때문에 내가 유방이 없는 상태로 살아보는 경험을 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남자라서 잘은 모르지만 이제 제가 듣기로는 이제 여성이 이제 가슴이 없이 산다는 그 상실감이 되게 큰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두 가지 수술이 이제 한 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전신 마취 또는 이제 수술이 횟수가 이제 한 번으로 이제 줄어드는 장점이 있고 또 이건 또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제 피부라든지 이제 유두 유륜 복합체를 이제 제거하지 않는 그런 이제 유방암 수술을 받게 되면은 피부가 이제 정상 조직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결과도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즉시 재건의 단점은 저는 이제 성형외과 의사이기 때문에 이제 보통은 이제 다른 재건 수술은 좀 다르지만 이제 보통은 이제 성형외과에서로서 이제 미용 수술을 받으러 오신 분들을 이제 상담해 보면 좀 그 현실적이지 않은 기대를 가지고 수술을 받으러 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생각하기에 이렇게만 하면 너무 예쁠 것 같고 이렇게만 하면 쉬울 것 같은데 실제로 수술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현실적인 목표를 갖도록 제가 이제 설득하는 게 이 성형외과 의사들의 이제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데 이 유방재건도 마찬가지로 이제 가슴을 이제 수술 이전의 상태로 만드는 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이 재건 수술이라는 게 최대한 원래대로 이제 복원하는 게 재건 수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수술은 그렇게 정상으로 그러니까 원래 수술 받기 전으로 돌아가는 건 참 어렵기 때문에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이제 수술 받고 이제 나왔는데 좀 생각과 다른 경우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점으로는 이제 유방암을 이제 진단받고 치료하기까지 되게 많은 힘든 기간을 이제 갖고 있고 또 유방암 수술을 받는 중에도 되게 두려움이나 이제 걱정이 많으신데 그 수술만으로도 되게 스트레스나 트라우마가 심한데 이 재건 수술도 이렇게 간단한 수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재건 수술도 수술이기 때문에 또 실패할 수가 있어요. 뒤에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이제 재건 수술이 실패했을 경우는 그 유방암 수술로 인한 어떤 고통이나 힘듦에 더해서 이 재건 수술로 인한 실패로 인한 상실감이 좀 되게 큰 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게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지연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장점이라고 하면 앞에 말씀드린 내용과 조금 연결이 되는데 가슴을 이제 없는 상태로 내가 이제 일정 기간 이제 사시다가 재건을 받는 거기 때문에 어, 즉시 재건을 받은 환자분들이 높은 기대치 때문에 좀 불만족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반대로 이제 지연 재건을 받으신 분들은 그런 면에서 조금은 만족도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유방이 이제 너무 커서 비대하고 너무 커서 이걸 줄이는 수술, 이제 아주 커서 뭐 B컵이나 C컵으로 줄여주는 수술을 하게 되면 만족도가 아주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만족도가 아주 크고 또 이 지연제거의 장점은 이제 암을 이제 완치를 이제 판정받고 이제 수술하기 때문에 보통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재건 수술 받는 게 암 발견한다든지 뭐 재발하는 거에 관련이 있는지를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런 면에서 장점이 됩니다. 지연 재건의 단점으로는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재건을 하지 않고 이제 처음에 이제 암 수술 받게 되면 이제 피부가 되게 여유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수술 받지 않고 이제 봉합을 하고 마무리를 하게 되면은 이제 흉벽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 피부 양이 이제 소위 이제 쪼그라들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재건하려면 뭔가 공간에 거기에 뭔가를 넣어줘야 되는데 이제 피부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만약에 보형물로 제거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면 이제 조직 확장기를 넣어가지고 이제 피부를 늘리는 과정을 좀 거쳐야 되고, 자가 조직을 이용하면은 그런 문제는 없지만 이제 다른 부위에 있는 피부가 그 사이에 끼어 들어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으로는 아까 즉시 재건의 장점이었던 전신 마취나 수술 횟수가 이제 두 번으로 나뉘어지기 때문에 횟수가 증가하는 단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 중에 혹시 좀 이해 안 되시거나 궁금하신 것들은 언제나 중간에라도 물어보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는 이제 유방재건에 사용되는 이제 조직에 따른 분류인데요. 이제 저는 성형외과 의사이고 또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저는 이제 주로 자가 조직을 이용해서 이제 재건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 조직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뒤에 보형물을 이용한 유방재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가 조직으로 이제 재건을 하는 거는 이제 몇 가지 종류가 있어서 좀 분류를 좀 하겠는데요. 원래 있던 이제 제 가슴에 뭔가 이제 어떤 조직을 이제 그쪽으로 이제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이동을 시키기 위해서 어떤 조직, 우리 살 덩어리를 옮겨주기 위해서는 혈액 공급을 하는 혈관이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냥 살덩어리만 내가 이렇게 떼어다가 어디다 위치시켜 놓으면은 그게 살지 못하고 수일 내에 딱 괴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뭔가 조직을 다른 데로 옮길 때는 그 조직을 먹여 살리는 혈관을 포함해서 옮겨줘야 되는데, 어, 여기 보시면 이게 유경 근피부 피판이라는 게 있고 유리 피판이라고 있는데 두 차이점은 뭐냐면은 먼저 첫 번째 유경 근피부 피판은 혈관을 끊지 않고 이 혈관을 축으로 움직이는 이제 피판술 을 말합니다. 그래서 밑에 그림 보시면 요 왼쪽 두 개의 그림 그리고 좌측의 두 개의 그림이 이제 각각의 수술을 말하는데 지금 좌측의 두 개의 그림은 이제 광배근 피판이라는 수술입니다. 광배근이라는 거는 우리 등에 우리 팔
연결이 되어서 등 거의 한 반 이하에 덮고 있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입니다. 그래서 이 광배근 피판 요 근육 밑으로 혈관이 하나 큰 혈관이 지나가고 이 근육 밑 위에 이제 피부를 붙여가지고 이 오른쪽 그림 보시면은 앞쪽에 유방암 수술한 부위로 이동한 그림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혈관을 끊지 않고 이 지금 그림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근육 밑에 이 혈관이 들어가 있고 이 혈관에서 이 피부랑 근육을 먹여 살리는 역할을 하는데 그 혈관을 이 근육과 포함해서 이렇게 앞으로 이동하는 수술입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이제 배를 이용한 제거 방법도 우리 운동하게 되면 이제 남자분들 특히 여자분들도 요즘 운동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 복직근이 이렇게 보통 노출될 정도로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복직근이 그 복직근입니다. 그래서 요 복식근 그 밑에 큰 혈관이 지나가는데 이 수술도 마찬가지로 이 혈관을 포함해서 이 근육과 함께 가슴으로 이렇게 올려주게 되는데 이 오른쪽 그림 보시면은 이 근육을 하나를 이제 들어가지고 이 가슴으로 이렇게 올려져서 여기가 좀 꺾여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 두 가지 수술은 이 유방재건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유경 근 피부 피판 수술에 해당됩니다. 각각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 두 가지 수술이 가장 많이 이제 사용이 되는데 먼저 광배근 피부 피판술 같은 경우는 어, 보통 이거를 고려하게 되는 경우는 이제 가슴이 크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정상측 가슴이 크지 않은 경우에 아주 이상적인 수술 방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근육을 포함하고 그 위에 이제 피부를 붙여서 간다 하더라도 이렇게 양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가슴이 이렇게 크지 않은 분들한테는 이게 좋은 선택지가 되고, 근데 이제 상황은 되게 다양하거든요. 이제 뱃살을 이용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뱃살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 광배근 피판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장점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장점을 보시면은 이제 복부 조직을 이용하기 힘든 경우에 이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양이 이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가슴을 이제 아까 대칭을 맞춰줘야 되는데 이제 정상측 가슴에 비해서 약간 볼륨이 좀 모자란다. 그러면 이제 보형물을 같이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뒤에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보형물을 사용했을 때 단점이 이제 피막 구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 근육으로 이 보형물을 덮어주기 때문에 피막 구축이 적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배근 피판만 이용하면 볼륨은 작지만 그래서 이제 가슴이 작은 분들한테 아주 좋은 선택지가 되고 근데 조금 모자라는 경우는 이제 보형물을 이용해서 이제 이 광배근 피판술을 사용하게 되면은 보형물의 아주 큰 단점 중에 하나인 피막 구축이 잘 오지 않는 걸로 되어 있어서 아주 좋은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가슴 쪽에 이게 피부가 모자라면 이게 우리 등에 있는 이제 피부가 이제 끼어 들어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은 요 등에서 요 피부를 이제 떼오고 나서 여기 이제 봉합을 하게 되는데 요 봉합 부위를 지금 그림에서는 이렇게 약간 사선으로 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브래지어 라인에 맞춰서 요거를 이제 떼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흉터를 이제 등이라서 내가 잘 뭐 거울로는 볼 수 있지만 이제 등이라서 잘 보이지도 않지만 브래지어 라인에 좀 가릴 수도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반복되는 내용인데 볼륨이 부족해서 이제 보형물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또 이 등이 좀 우리 가슴이랑은 조금은 좀 색깔이나 좀 질감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좀 지금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제 피부를 이제 끼워 넣었는데 피부 색깔이나 촉감이 조금 다를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사용하는 이제 횡복직근 피부 피판술이라고 하는데 보통 트램 수술 뭐 검색해 보면 많이 이제 사실은 알려져 있기 때문에 트램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배에 있는 조직을 가지고 이제 가슴을 재건하는 수술입니다. 대부분은 이제 배에 뭐 살이 없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살에 여유가 많이 있고 또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실제로는 이 피부의 그 두께가 아주 두껍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피부가 어떤 양이 모자라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빈약한 분들, 좀 작은 분들은 이제 뱃살로 하는 경우는 사실 좀 맞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광배근 피판을 이제 이용하는 경우가 가장 좋고 어느 정도 볼륨이 있는 분들은 이제 뱃살, 예, 횡복직근 피부 피판술을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지 보시면 이제 적응증이라고 보통 하는데 많은 볼륨이 필요한 경우에 아주 좋은 이제 선택지가 되고
또 이제 유방절제술 후에 피부 상태가 안 좋은 경우는 없는 경우인데 이제 암을 이제 제거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깨끗하게. 근데 이제 제거하다 보면 이제 피부를 살리면서 제거하는 게 좋은데 혈액순환이 안 좋은 분들이라든지 어쨌든 피부가 상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만약 그런 경우에 이제 괴사가 오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이런 자가 조직을 이용하는 게 좋고, 또한 이제 보시면은 이 그림에서는 조금 그 그림 지금 이 내용을 설명할 그림은 아닐 수 있지만 보통 양쪽을 이제 유방암 수술에서 양쪽을 재건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 많지는 않지만 양쪽을 재건해야 되는 경우는 요 뱃살을 반을 나눠가지고 지금 그림 보시면 한쪽만 이렇게 그 근육을 이제 우리가 발라서 이렇게 올리게 되는데 양쪽의 근육을 발라서 양쪽으로 이렇게 올려주는 이제 동시에 양측 유방을 재건하는 것도 가능한 수술입니다. 그래서 요거 그런 경우에 이제 해당 사항이 있겠고 또 겨드랑이까지 이제 제거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까 이것도 이제 대칭에 관한 얘기인데요. 반대쪽 이제 정상측 가슴은 이제 겨드랑이까지 이제 조금 볼륨이 있어가지고 근데 유방암 수술하면서 이제 겨드랑이까지 이제 제거를 많이 했을 경우에는 전반적인 가슴 모양은 괜찮은데 겨드랑이가 너무 없거나 해도 사실은 좀 비대칭이 좀 도드라져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뱃살을 이용하는 경우는 이제 많은 조직을 좀 여유 있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그래서 겨드랑이를 채워줘야 되는 경우 대칭을 위해서 좋은 적응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은 이제 보통 이제 미용 수술로도 이제 뱃살이 이제 뭐 살을 좀 갑자기 뺐다든지 그러면 뱃살이 많이 처져 있거나 또는 이제 다이어트를 해도 좀 효과가 없을 때 뭐 지방흡입을 주로 많이 하긴 하지만 이제 복부 성형수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수술은 이제 목적은 다르지만은 이렇게 복부 성형술과 수술 내용이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뱃살을 빼려고 한 건 아니지만은 이제 뱃살이 좀 평평해지고 이제 뱃살을 빼는 이제 복부 성형술과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 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광배근 피파는 이제 유방의 피부와 색깔, 촉감이 다르다고 했는데 뱃살은 좀 비슷한 걸로 되어 있어서 뱃살을 이용해서 이 뱃살 피부가 위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질감이 좀 적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점은 이제 어, 6시간 이상 되는 이제 긴 수술입니다. 이거는 유방암 수술 제외하고 요 재건하는 데만 이제 최소 6시간 정도 걸리는 수술이기 때문에 이제 그만큼 이제 칼을 대는 범위가 많아서 이제 수술 시간이 길고 또 회복 기간이 좀 긴 게 단점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이런 장점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 뱃살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는데 이전에 이제 여기에 칼을 댄 경우, 뭐 복부성형술을 했다든지, 뭐 지방흡입을 했다든지, 방사선 치료를 요 근방에 했다든지 그러면은 요 횡복직근 피부이파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자가 조직을 이용한 이제 유방 재건 중에 이제 유경 피판술과 이제 유리 피판술 두 가지 말씀을 드렸던 게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이제 혈관을 이제 끊지 않고 혈관을 축으로 이동하는 거고 지금 말씀드릴 거는 이제 혈관을 끊어가지고 이동하는 이제 자가 조직 유방 재건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뱃살을 이용하는 건데 이 뱃살을 이용할 때 그 근육을 포함해서 옮기게 되면은 어쨌든 근육도 나름의 역할이 있는데 근육을 하나 희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뭐 저명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 기능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 근육을 손상시키지 않고 이동하는 방법이 이 방법인데 그래서 여기 그림 보시면은 이 가슴을 재건할 피부 포함해서 이 가슴, 요 피부를 먹여 살린 혈관까지 같이 저희가 박리를 해서 끊어서 우리 재건하고자 하는 가슴, 여기 이제 오른쪽 가슴인데 오른쪽 흉골과 요 갈비뼈 밑에 지나가는 큰 혈관에 연결을 해주면 연결을 해줘서 이제 재건하는 방법이 유리피 판술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배에 장점이 많아서 이 배를 이용한 유리피 판술이 많이 이용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에 무슨 수술을 받았다든지 뭐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좀 다른 선택지가 필요한데 보시면 이제 엉덩이 피부를 이용하는 것도 있어요. 이건 이제 근육이 나와 있지만 근육은 아니고 근육 위에 있는 지방과 피부를 이제 가슴으로 옮기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 사타구니 안쪽에
내 피부, 이게 혈관까지 같이 박리해가지고 어, 이렇게 되면 이제 흉터는 이제 가려지고 여기도 보통 이제 처져 있거나 살이 좀 많이 찌는 부위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살을 이용해서 가슴을 재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리 피판을 많이 이용을 하긴 하는데 그 장단점이 뭐가 있냐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먼저 단점부터 설명드리자면은 지금 이렇게 혈관을 박리하고 떼어서 연결하는 게 사실은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업이 좀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아주 큰 병원에서는 단시간에 좀 할 수 있어서 많이 이루어지는데 좀 인력이 부족한 병원에서는 한 사람이 이 수술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거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혈관을 새로 문합하는 거기 때문에 혈관을 끊지 않고 이동하는 피판술에 비해서 혈관이 막힐 가능성이 많은데 그 많은 게 이제 숫자로 표현해 드리자면 요즘은 이제 95%는 특별한 문제가 없고 한 5% 정도에서 이제 막힐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는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장점이 방사선 치료를 받은 부위 또 흡연자라든지 또 이게 좀 살집이 좀 많이 이제 이게 뭐 경계는 없지만 어디까지가 비만이고 뭐 그런 뭐 BMI 뭐 이런 걸 뭐 수치를 뭐 사용하기도 하지만은 조금 살집이 있는 분들이 혈액순환이 좋지가 못해요. 그래서 이제 배를 이용한 이제 아까 트램, 유경, 복직근, 근피부 비판 같은 경우는 비만인 분들 같은 경우는 좀 피부가 괴사가 된다든지 상처가 잘 안 묻지 않는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유리 피판술을 이용하게 되면은 그런 문제가 해결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하자면 이제 자가 조직을 이용한 제거는 장점은 이제 굳이 보형물을 이제 두어 비교하자면은 좀 자연스러운 재건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또 내가 이제 재건을 하고 좀 살을 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보형물로 재건을 했는데 반대쪽 정상적 가슴은 이제 좀 볼륨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또 대칭이 안 맞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체중을 내가 살을 빼게 되면 이건 자가 조직을 이용해서 이제 재건을 한 거기 때문에 체중을 빠지게 되면 또 가슴도 작아지고 또 반대로 살이 찌게 되면 또 재건한 자가 조직도 조금 볼륨이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재건을 위해서 사용을 했지만 복부상혈수 같은 2차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또 장점이 있고 또 방사선 치료와 관련돼서는 이제 보형물을 사용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런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이물감이 적은 것도 당연한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단점은 이게 이제 뭐 간단한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또 성형외과에서 딱 하는 일은 사실 대학병원에서 이런 재건 수술이거든요. 그래서 한 과가 이렇게 독립돼서 이런 수술만 담당할 만큼 좀 특별한 이제 술기를 요하기 때문에 또 좀 실패의 가능성도 있고 또 공여부의 문제. 어쨌든 내가 부족한 걸 딴 데서 밖에서 가져오지 않는 한 내 몸에서 어딘가에서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필요한 곳에 좀 덜 중요한 데서 좀 빌려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말을 조금 제가 순하게 했지만 결국은 빌려준 데는 흉터가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수술을 이제 받으러 오신 분들한테 제가 이제 조금 더 적나라하게 흉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지금 이 자리는 꼭 그런 흉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제 흉터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말씀을 안 드리지만은 이 공여부 문제가 사실은 내 큰 이슈입니다. 수술이 길다는 점, 또 그에 따라서 회복이 더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자가 조직을 이용한 이제 재건에 비해서 이제 보형물을 이용한 재건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보형물을 이용한 재건은 어떤 경우에 가장 이상적이냐 하면 가슴의 크기가 좀 작고 좀 처짐이 좀 적은 가슴에 좀 유리합니다. 왜냐면 이제 아까 첫 슬라이드에서 제가 목표로 이제 볼륨을 이제 주는 게 있는데 내가 이제 유방암 수술에서 500g의 이제 유선 조직과 지방을 제거를 했어요. 그러면 500g에 해당하는 보형물을 넣어주면 되느냐? 볼륨은 채워졌지만 이제 대칭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가슴이 많이 처졌다든지 가슴이 많이 큰 사람들은 이제 피부가 많이 늘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그냥 산술적으로 내가 제거된 만큼만 보형물을 넣는다 하는 거는 사실 대칭은 전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형물을 넣었을 때는 이 처져 있는 가슴이라든지 좀 큰 가슴을 이걸 해결하기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재건을 하려는 분들의 어떤 요구, 니즈가 좀 다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내가 뭐 드러내서 딱 대칭이 맞는 것보다는 뭐 브래지어를 찼을 때 딱 사이즈만 맞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사실은 보형물의 장점이 많기 때문에 보형물을 이용한 재건을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제 드러내놓고 좀 대칭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좀 크기가 작거나 좀 처짐이 처진 이제 정도가 좀 적은 가슴에 좀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형물을 넣으려고 하면은 이제 즉시 제거를 하게 되면 이제 지금 여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여유가 있기 때문에 바로 넣으면 되는데 만약에 지연 제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그림처럼 이제 피부가 이렇게 딱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피부에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만큼의 보형물을 넣기 위해서는 이만큼의 피부를 늘려야 되는데 지금 밑에 그림 보시는 것처럼 요거는 이제 조직 확장기인데 이 조직 확장기를 넣고 한 몇 개월 정도 지나서부터 이제 물 넣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 바늘을 통해서 이걸 한 번에 못 넣습니다. 우리가 이제 임신하게 되면 아이가 천천히 자라면서 배가 엄청나게 늘어난 것처럼 이것도 단계적으로 물을 주입해서 볼륨을 주면은 가슴이 원하는 만큼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일주일이나 2주에 한 번씩 내원하셔가지고 물을 넣게 되는데 약간의 긴장, 약간 통증이 있을 정도까지 보통 넣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거를 이제 내가 원하는 만큼 늘리게 되면 어떤 분들은 이제 이거를 그냥 이것도 보형물이고 하기 때문에 이걸 그냥 두고 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으로 만든 조직 확장기도 존재를 하고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식염수를 이용한 이제 보형물인데 과거에는 이제 식염수를 이용한 보형물이 주로 많이 사용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잘 터지기도 하고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은 이제 실리콘 계열 보형물이라는 게 지금 발전의 발전을 이제 많이 해와서 잘 터지지도 않고 모양도 자연스럽고 촉감도 가장 이질감이 적은 걸로 이제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조직 확장기로 충분한 피부를 늘린 다음에 이제 이 조직 확장기를 제거하고 다시 이제 실리콘 젤 보형물을 넣는 수술을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보형물 수술, 이제 재건 수술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제 조직 확장기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확장기 자체로 보형물 역할까지 하는 것도 있고 확장 이후에 보형물을 교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형물 재건의 장단점을 설명드리면 이 장점은 정말 그냥 수술 이후에 그냥 보형물을 넣고 그냥 꼬매는 거기 때문에 아주 수술이 그냥 간단합니다. 그래서 흉터도 뭐 새로운 흉터가 뭐 우리 공여부 다른 데서 뭔가 가져오는 게 아니라 밖에서 뭔가 만들어진 거를 내 몸에 넣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흉터가 생기지도 않고 수술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회복이 빠른 건 뭐 당연한 거기 때문에 요 세 가지 장점이 사실은 이 자가 조직의 어떤 장점보다 사실은 가장 큰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자가 조직을 이용해서 이제 재건을 주로 많이 하지만 보형물의 장점이 아주 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가슴의 크기가 좀 작고 좀 처짐이 적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칼을 최대한 덜 되는 게 우리 몸에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형물로 재건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유방외과에 이제 또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바로 보형물로 재건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보형물로 재건을 하시겠다 하시면은 유방외과 선생님하고 상의를 잘 하셔가지고 수술 이후에 바로 유방외과에서 이제 보형물로 재건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고 또 원하는 또 요구도가 다르고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성형외과 의사 또 유방외과 의사 같이 사실은 상담을 하면서 각각의 맞는 이제 재건 방법을 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어쨌든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들을 좀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는 아닌데 어쨌든 각 본인이 원하는 게 뭔지 또 본인한테 맞는 방법을 잘 선택해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보면 보형물 제거는 진짜 이런 아주 좋은 장점이 있는 수술이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이걸 내게 아니기 때문에 피막구축이라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피막구축이 뭐냐면은 어쨌든 내게 아닌 게 내 몸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이제 자동적으로 그 이물질을 피막에 딱 가둬버립니다. 그래서 딱 싸버려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딱 가둬버리는데
그 피막이 일종의 이제 흉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흉터도 어떤 사람들은 뭐 티 안 나는 사람도 있지만 흉터가 과도하게 생기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보형물이 들어가고 보형물을 우리 몸에서 이제 피막으로 쌓아버리는데, 이 피막이 두꺼워지게 되면 모양을 일그러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옆에 그림 보시면은 원래는 자연스러운 가슴이었는데, 이 보형물을 싸고 있는 피막이 이제 두꺼워지면서 구축을 해서 이제 모양을 일그러지게 만든 사진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림 하나만 이제 제가 올려드렸지만, 이제 이것도 분류 단계가 있고 뭐 다 수술하거나 뭐 교정하는 건 아니고 심한 경우에 교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뭐 사실 이제 건강 강좌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런 내용을 뭐 제가 언급하는 게 조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요 보형물을 이용한 재건, 사실 암 수술하고 재건을 하는데 또 암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너무 걱정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암은 이제 보고된 지는 사실 그렇게 오래되진 않고 수년밖에 되진 않았고요. 근데 발생하는 확률이 아주 적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이제 발생을 이제 주로 많이 사용했던 그런 보형물은 조금 이제 퇴출이 돼가는 경향이 있고, 또 앞으로 이제 좀 더 경과를 두고 봐야 되지만 아주 0.00뭐8% 정도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아주 적은 확률이지만은 그래도 이제 어, 기존에 생겼던 유방암은 아니지만은 좀 다른 종류의 림프종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 보형물을 이제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보형물 재건하고, 보통 이런 경우는 증상이 어떤 증상이냐면은 좀 물이 고인다든지 좀 붓는다든지 이런 현상이, 보통은 수술 초기에 생긴 거는 이제 수술과 관련된 합병증이고, 수술한 지 한참이 지나가지고 좀 붓는다든지 물이 찬다든지 검사를 했는데 우리 보형물 주변에 좀 물이 차 있다든지 그런 증상이 있다고 하면은 또 이거를 의심하고 좀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기적으로 검사를 한다면은 이런 것도 조기에 발견을 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요거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유방암 이제 재건의 마지막 단계인데요. 그래서 어, 이제 유두가 제거가 된 경우는 이제 결국 이제 유두까지 만들어주고 또 문신까지 해야 되는데, 유두를 만드는 방법은 요건 약간 실제랑은 살짝 다르지만, 이제 저도 이런 방식, 약간 저는 이제 이렇게 곡선이 아니라 약간 각져 있는 형태로 디자인을 해서 이걸 피부에서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그림처럼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유두의 모양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나서 보통은 유방 재건한 이후에 한 3개월, 저희 병원 한 6개월 뒤부터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나서 한 한 달 정도 있다가 이제 여기 문신을 하게 돼서 반대쪽 가슴과 최대한 같게끔 비슷하게끔 만들어주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를 이제 이런 방법으로 재건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수술 딱 유두를 만들어야 될 위치에 흉터가 지나간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피부를 들게 되면 이 피부 자체가 괴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다른 방법인데, 보통은 이제 반대쪽에 유두가 조금 크기가 크고 높이가 있으면은 반대쪽에 있는 유두를 좀 떼다가 이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두가 작게 되면 이걸 반을 딴 데다 주고 이걸 또 이제 밑에 그림처럼 이렇게 꼬매버리게 되면은 어 이제 유두가 너무 이제 높이가 낮아지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경우는 좀 유두의 높이가 좀 크거나 높은 경우에 보통 고려를 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방법으로 이제 유두를 만들 수 없는 경우에 고려하게 됩니다. 네, 제가 일단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인데요.